자, 이어서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을 토픽 종목으로 볼까요? 오늘은 이제 매드팩토 준비해 왔습니다. 매드팩토 항암 신약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업체죠. 네.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궁금하실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바이오 쪽은 좀 명확한 어떤 성장성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 이제 TM바이오와 함께 이제 네. 매드팩토 준비했는데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항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세대라고 하는 이제 표적 케미칼이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표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면역의 시대가 네, 이제 면역 본격화되어 항암제. 있는데 이 면역이 본격화된 게 아무래도 이제 2014년도에 시작된 이제 그런 면역 항암제 본격적인 이제 출시와 이제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역 항암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키투르다가 아무래도 독점적인 위치를 두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에서도 좀 다소 아쉬운 단점들이 드는 사람들에게만 좀 잘 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물질 그리고 항암제로서 이제 매드팩토의 이제 벡터서팁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벡토서팁이요. 이게 네. 주요 파이프라인인가요? 네. 벡터서팁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2A까지 준비 중인 지금 캐트로드와 준비 중인 그런 물질인데요. 벡터서팁은 지난주 티온바이오의 TGF 베타와 좀 유사하게 TGF 베타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TGF 베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상 세포에 있으면 세포를 억제를 하는데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이제 암이 생성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종양에 편애되어서 이 암을 성장시키고 또 전이시키고 그리고 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주요 물질로 발견됐습니다. 좀 재밌는 게 이미 TGF 베타 같은 경우에 이미 1980년도에 발견이 되고 항암제로서의 이제 가능성을 좀 여러 방면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실제 매드팩토에 지금 대표이신 이제 사장님의 그 스승님이 이 부분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이런 개발을 했지만 1980년 당시에는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 전에 가장 초기의 항암제가 이 종양을 그냥 때려 부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때려 부시는 과정에서 TGF 베타를 아무리 저해를 해도 종양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닥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다가 점점 우리 몸에 맞춰져 있는 면역 항암제로 오면서 면역 항암제가 예를 들어서 잘 들기는 하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만 안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지 또 어떤 부위는 안 들고 어떤 부위는 또 잘 들지라는 그 부분을 보니 TGF 베타라는 물질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GF 베타를 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했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TGF 베타 물질 억제제 그 다음으로 좀 선망을 하고 있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임상 실험 결과들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항암 치료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장이 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TGF 베타 억제제. 네. 왜 중요한가요? 이제 TGF 베타 억제제는 종양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암이 있어서 뭐 종양이 있고 그렇게라기보다 종양이란 거는 우리 몸 어디에나 있거든요. 어떤 뭐 그냥 혹 같은 것도 네. 다 종양이고요. 근데 이 종양 중에 암세포가 들어가면 악성 종양이 됩니다. 근데 이 악성 종양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늘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이 종양 미세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확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암이라는 게 마치 우리 몸 속에 침투한 외계인이라고 네. 표현을 해서 외계인 침공을 막아야 된다 해서 화학요법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발견된 게 내 몸 안에 늘 존재해 있던 암세포가 어느 순간 발현한다. 바로 이 미세 종양 환경을 만나서 발현을 한다라는 그 부분인데 TGFP 억제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 종양이 성장을 하는데 거의 주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섬유화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암세포를 크고 또 전이를 시키면 원격 전이를 시키면서 내 몸 안에 면역 세포는 암편으로 만드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암이 점점 진화한다라는 얘기도 과거보다 점점 치료가 좀 까다로워진다라는 네. 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서
대테러 서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암세포는 테러 세포예요. 네, 그리고 내 일반 세포들은 그냥 뭐 일반 시민이면 면역 세포들이 이 테러 집단을 이제 사멸해야 하는 그런 군대인데 그게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게 이 암세포가 미세 세포,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꼬드겨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이 면역 항암제는 내 몸 안에 내 면역력을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인데 이 TGF-베타나 이제 이 암세포가 내 면역 세포를 꼬드기면서 그걸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서 이미 이제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1위 항암제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대장암, 췌장암에서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키트루다와 메드팩토의 베토서팁이 만나서 네. 대장암에서 이 반응을 33%까지 올렸다라는 건 이 키트루다 입장에서는 아예 0이었던 시장을 그러네요. 확장을 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TGF-베타 억제라는 그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이 명역 항암제라는 게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넘어왔는데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러한 미세 환경을 만들어주는 종양과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더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유산균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네. 있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뭔가 내 몸에 살아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또 생각이 났네요. 네. 키트루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정말 불모지였던 땅에 키트루다라는 게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 더 이 플러스로 높여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키트루다가 가장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2014년에 시작했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그런 성공성이나 이제 성과를 입증을 받아서 키트루다가 그냥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 세계. 그리고 2026년 추정되는 그런 순이익만 해도 26조에 달할 정도로 그냥 1위 업체인데 실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면역 항암제에 좀 개발에 힘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도 임상 3상이라든지 임상 2상을 마치고 임상 3상을 마치고 있는 그런 효율력을 보이는 이런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면역 항암제는 아까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안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게 좀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에서 좀 더 발전된 아무래도 키트루다도 내가 1위지만 이 위치를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 이 내 약효가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잘 듣기 위해서 병용 임상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드팩토와도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거의 1,500건 이상의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메드팩토를 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0건의 병용 임상은 모두 다 키트루다에서 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혹시나 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항암제를 좀 투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근데 임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대학병원에 가보면 이런 암 관련된 임상은 하고 싶어도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은근히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임상을 하겠다라는 병용 임상을 해보겠다. 우리 물질과 당신의 회사의 이 약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걸 하려고 해도 이 약물을 사야 되는데 그게 비싼데 이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트루다로부터 거의 250억 원에 달하는 약물을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6월에 있는 에스코에서 이제 키트루다의 이 임상 결과가 본격적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았지만 어쨌든 바이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11월에 첫 번째로 이제 메드팩토에서 이제 임핀지와의 임상 결과 예상이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말 큰 이벤트는 지금 메드팩토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좀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키트루다의 이 키트루다와의 이 병용 임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 반응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 이전
전 세계 1위 업체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매드팩토 자체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인 벡토서팁과 키트루다의 병용 사용이 단독 사용보다 뭐 반응률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효과가 3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드팩토가 이 주요 파이프라인을 잘 두 개 다 활용만 하면은 크게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개발 중인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MUD2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신약 본격적인 개발이라기보다 앞으로의 그런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했을 때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으로서 이제 암 조직이 보통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그 부분에 단백질의 이런 효소가 좀 적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암세포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한번 크기를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성장이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 세포를 억제를 하는 이런 약제, 그러니까 DRA 드랭크라고 드랭크2를 억제를 하는 본격적인 신약 약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동물 임상에서 그런 부분을 보였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임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핀지와의 이제 임상 결과치가 이제 11월에 곧 다가오는 네. 이제 인컴 이벤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TGF 베타뿐만 아니라 뭐 아까 그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환자에서의 그런 부분이 반응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림프암 관련된 백혈병 환자와의 이제 고형암뿐만 아니라 혈액암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분야에서 병용 임상이 아니라 좀 고형암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암까지도 네. 확대적으로 TGF 베토서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네. 부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드팩토 얘기하면서 이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좀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종목 토크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